서유럽의 몇몇 지역에서 2개월 동안 내려야 할 양의 비가 단 이틀 만에 쏟아져 내렸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지역의 토양이 이전부터 조금씩 내리던 강우에 의해 이미 흠뻑 젖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세계기상기구가 서유럽 대참사에 대해 내놓은 분석입니다. 현재 독일로 대표되는 서유럽 지역은 홍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독일 전역에서만 폭우로 인해 5,000명 이상의 국민이 대피했습니다. 서유럽 지역 전체를 통틀어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200명은 넘습니다. 또한 실종됐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만 거의 1,000명에 달한다 하여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도시 바센베르크에서는 댐 하나가 통째로 무너져 1,000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비가 멎은 후로 수위가 안정되긴 하였으나 마을로 돌아온 주민들을 반기는 것은 오직 폐허가 되어버린 자신들의 고향, 집뿐이었습니다. 거의 100년 만의 홍수 피해라 하여 각 정부는 모두 우왕좌왕하며 정부의 역할도 제대로 못합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홍수 피해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러가지 피해 복구를 위해 진두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막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해로 인해 가족과 재산을 잃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뿐입니다. 일주일 전에 시작하여 겨우 이틀 지속된 폭우임에도 아직까지 수해로 인한 복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끊긴 전기, 전화, 통신망이 복구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력을 끌어모아 22,000명의 구조대를 투입하였지만 오랜 기간 홍수로 인한 피해를 겪지 않은 독일이기에 이들마저 오합지졸 그 자체입니다. 아직 물이 다 빠지지 않은 지역에 억지로 진입하려다 오히려 소방차가 고립되어 침수당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태풍과 장마를 통해 전 국토의 치수 사업이 매우 양호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 홍수로 인한 피해 방지 및 피해 복구 매뉴얼도 잘 갖춰져 있죠. 하지만 100년 이상 폭우의 피해가 거의 없었던 서유럽 지역은 이 정도의 기습폭우에 대응할 여력도 의지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라 병사를 지닌 우리나라에 비해 서유럽 지역은 대부분의 지형이 평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축복받은 땅으로 보여 부러움을 사는 지역이지만 기습적인 폭우 그리고 의도치 않았던 재방과 댐의 붕괴, 전혀 대비되지 않았던 사회 인프라는 서유럽 지역의 피해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물이 빠지지 않아 강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상당수입니다. 다음의 사진에서는 민가의 바로 옆에 마치 땅이 통째로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 이 국가들이 평소에 얼마나 대비를 안 해왔는지 여실히 느낍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 현지의 주민들은 현재 상황을 반세기 전의 전쟁에 비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집안에는 진흙이 가득하고 다리는 전부 붕괴되었습니다. 통째로 무너져 내린 집도 허다합니다. 2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비상 상황입니다. 모든 지역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폭격을 맞은 것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라며 2차 세계대전을 몸소 겪었던 노인들은 지금의 상황이 그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려합니다. 아마추어 같은 정부의 행정은 독일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인 라인란드 팔츠 주의 말르드레이어 주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고 실종됐고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재앙은 처음이다. 정말 충격적이다. 라는 감상을 내놓았습니다. 주지사로서 충격에 빠져만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민들을 구출하고 피해를 복구시킬 임무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며 멍 때리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독일 네티즌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홍수로 인해 집에 고립된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생존 상황을 인터넷에 올리며 하루빨리 구조받기를 원한다 울부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가 된 것 마냥 평화로웠던 주택촌에는 거센 강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집안에 갇힌 주민들은 거대한 간판이 종이장처럼 강력한 물살에 휩쓸려가는 것을 보며 두려움에 떨 뿐입니다. 구조대조차 이렇게 거센 물살에 헤치고 주민들을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조금 전 봤듯이 현재 독일의 구조대는 오합지졸로서 시민들을 구하려 무계획으로 진입하다가 모든 장비가 침수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나 저지르고 있으니 말이죠. 로이터 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은 홍수 이전의 사회를 재건하는데 최소 수십억 유로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국 레딩 대학교 기상학과의 한나 클로키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각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겨우 이틀간 지속된 폭우로 이 정도의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 비판했습니다. 이번 수해는 시스템의 엄청난 실패이다. 주초부터 폭우 예보가 있었지만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피해로부터 간신히 복구를 한다 치더라도 독일은 아직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피해도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기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 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는 안일해질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같은 수준의 폭우를 맞이한다면 다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실 당장 다음 주에 기습폭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폭우를 유발했던 라인강 중류 지역에 정체된 저기압은 아직까지 라인강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라인강에서 빨아들인 거대한 수분이 뭉쳐 하늘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지역을 기습 강타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또한 유럽은 2018년 겨울 발생한 태풍 엘니노어로 인해 20만 가구가 정전의 피해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엘니노어 이외에도 한 달 동안 3차례의 태풍을 연달아 겪었습니다. 즉 유럽은 더 이상 태풍의 안전지대라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라도 혹은 이번 겨울에라도 또 태풍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피해 복구와 제대로 된 대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의 모든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초토화가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서유럽의 상황은 인간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평화로웠던 한 시골 마을은 어느새 S자 형태의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드러나는 지형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이곳은 원래 S자 모양의 강이 있었던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강이었지만 오랜 기간 독일의 강우량이 감소함으로써 이곳에 있던 강줄기가 메말라 인간이 털을 잡게 된 곳이었습니다. 원래 지구의 환경 사이클대로라면 이 지역에 다시 강이 생겨나는 데에는 최소 수만 년이 걸릴 예정이었죠. 하지만 인간이 초래한 환경 변화는 그 시기를 크게 앞당겨버리고 말았다는 게 이 사진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의 분노는 모두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모두 중국에 있다고 본다. 유럽은 어떻게든 탈탄소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은 당장 최근까지만 해도 전 세계 협약으로 가장 먼저 퇴출하고자 했던 프레온가스를 그동안 몰래 배출하고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실제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프레온가스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내자 그제서야 중국은 눈치를 보며 프레온가스 배출을 줄이기 시작했죠. 현재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구가 한계점으로 품을 수 있는 탄소 포화점까지 남은 시간은 인간의 시간으로 오직 6년 5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MIT 공대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해낸 친환경 기술로 지구가 탈탄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4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이 둘 사이의 격차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심각한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기에 전 세계가 연대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가장 비협조적인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고 빠른 속도로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사실 허울 좀 명분으로 돈을 벌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세계의 국가들이 전기차 보급에 투척하는 보조금을 쓸어 담고 빠른 속도로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생각밖에 하지 않죠. 오히려 이렇게 생산된 중국의 전기차는 효율이 극악으로 낮아 전기차를 탐으로써 얻어지는 환경적 이득보다 전기차를 생산해내는데 배출하는 탄소가 훨씬 많은 지경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각종 공장을 24시간 가동함으로써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도 큰 문제이죠. 때문에 현재 세계 네티즌들은 인류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고립시키고 멸망시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에 대한 심판과 책임론과 별개로 현재 서유럽 국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조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독일에서는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독일은 이미 과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붕괴가 일어나던 시기 당시 최고의 방역 수준을 보여주던 한국의 인력을 긴급 파견하여 수도 서울의 방역 시스템을 벤치마킹해간 바가 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각 병원의 병상 가용 현황을 모니터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채택해 철저한 병원 병상 관리에 들어갔고 그 결과 독일은 빠른 속도로 의료 붕괴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독일은 올해 중국, 일본과 달리 폭우 및 홍수의 피해가 미미하고 이전에도 매 자연재해와 싸워오던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작년만 해도 한국은 거의 전 지역이 장마 그리고 태풍의 피해를 입긴 했지만 대부분 하루 만에 복구됐다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재작년에는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국 16만 가구가 정전되었지만 99.7%의 가구가 하루 만에 복구됐다는 한전의 발표도 있었죠. 같은 해 태풍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지만
거의 한 달 이상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던 일본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상반되었습니다. 심지어 작년의 부산은 바다의 만조 시간대와 집중호우 시간대가 겹쳐 부산 도심을 가로지른 하천이 더욱 빠르게 범람하는 참사가 발생하게 됐었는데요. 이로 인해 각종 도로는 물론이고 안전하다 생각했던 주차장마저 침수되어 한동안 부산에서는 막대한 양의 침수 차량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의 피해 복구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유럽 네티즌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진행된 복구 사업,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조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한국의 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크고 작은 수해였기에 철저하게 갖춰져 있는 매뉴얼을 바탕으로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인들까지 투입되어 전국 각지의 피해 복구에 나섰고, 고립된 주민 혹은 피난민들을 위한 구호물자도 빠르게 보급했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본업도 뒤로 제쳐두고 팔 걷고 나섰습니다. 도무지 끝이 안 보이는 피해 현장에 보통 사람들이 몰려가 잔해를 치우는 모습,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엄마를 따라와 어른들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고 피로에 지친 봉사대원들과 피난민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배달하는 장면도 흔히 보였습니다. 또한 불어난 물로 인해 온 거리가 쓰레기로 가득해지자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구해왔는지도 모를 마대자루를 들고 와 쓰레기를 담아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유럽인들을 큰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저럴 거면 정부가 왜 필요하지? 라며 황당한 심정을 보이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피해 복구에 앞장선 것은 정부, 민간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등 한국의 기업들도 수재민 지원 부스를 만들어 수재민들을 돕는가 하면 몇몇 중소기업의 대표들의 익명으로 피해 지역에 마스크 수만 장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행여나 피해 복구 작업을 하는 도중 코로나 확산이 가속화될 것을 감안한 완벽한 조치였죠. 그런데 유럽인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구호 조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정의감, 자원봉사 등의 개념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도 한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겪는 피해가 다른 것은 한국인들이 남을 돕게 되는 그 동기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저 남일 같지 않아 도왔을 뿐입니다. 단순히 타인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기에 지금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내가 남을 돕는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한반도는 오랜 기간 크고 작은 자연재해, 외부의 침입으로 인한 소란이 끊임없이 발생했기에 서로 돕는 문화가 당연스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도우면 남도 나를 도울 것이라는 게 거의 인생의 진리처럼 대를 이어 교육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가 갖은 내전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의심을 먼저 품고 있는 유럽인과는 태생부터 다르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없다면 거래하지 않거나 매몰 비용처럼 일방적인 기부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인지하는 서양인들과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앞서 설명되었듯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서양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미래가 펼쳐질 것이죠.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의지하며 끈끈한 도움의 손길로 사회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따라가야 한다는 유럽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